경력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력서가 있고 경력기술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어. 이 세 개를 잘 구분을 안 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문서인데 문서에서 혼란을 벌써 가중시켜버리는 거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면접관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영입니다. 저희 팀이 취준생 분들 또 이직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력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취업준비 커뮤니티 체인지업의 수석 코디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여러 가지 케이스와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을 나눠보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오늘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수석 코디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체인지업 수석 코디 박영서라고 합니다. 체인지업은 저희 취업 커뮤니티로서 한 달 동안 루틴, 그리고 서류 지원, 그 다음에 면접 연습까지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11시즌에 참여자 절반이 서류 합격을 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을 서류 합격을 경험 못했는데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추려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좀 이력서에서 이렇게 삐끗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와 함께 또 면접왕 이형님께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 나누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취준생들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와 참여자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력서는 틀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왜 틀이 없다고 느끼지? 근데 저도 아니 그냥 정해진 걸 쓰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구독자와 참여자분들의 입장은 합격하려면 어떤 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적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직무에 맞는 것만 추려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면 틀이라기보다는 작성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면접관이 딱 이력서를 받아봤을 때 눈 질끈하는 모먼트들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정신없이 활동을 많이 했어. 활동이 차라리 몇 개 없으면 그거를 깊이 있게 좀 검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할 텐데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근데 그 내용이 뭐 일관성도 없어. 사실 이력서에서 뭔가를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력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력서가 있고 경력기술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어. 이 세 개를 잘 구분을 안 해. 그래서 이력서에서부터 임팩트를 주려고 경력기술서에 써야 될 내용을 여기다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복이 일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문서인데 문서에서 혼란을 벌써 가중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A, B를 보여드릴 거예요. A는 서비스 기획, 뭐 분석, 그리고 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실태 확인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고 B에는 그 기획을 통한 매출 상승, 속도 뭐 얼마 지표 상승 이렇게 적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당연히 B가 좋죠. 당연히 B겠죠. 당연히 성과를 적는 게 좋고 경력기술서에는 성과도 적고 거기에 따른 배경도 적고 액션 디테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력서에 이 디테일 내용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현을 두 리스트만 적는 거는 아마추어인 거지. 내가 실제로 이걸 잘했는데 읽히지 않는 문서로 훅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일목요연이라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이 직무에서 내가 낸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것. 그거 이외의 내용을 일단 걷어내야 되는 거고 이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것처럼 하우 플러스 리저트 특정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 여러 줄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3C4P라는 경험 분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는 이 뒷단에 엄청난 분석과 정리 작업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에센셜만 한 문장을 딱 뜯어서 집어넣어야 완성도가 올라가는데 작성 순서는 이렇잖아요.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이렇단 말이에요. 경험에 대한 분해를 먼저 해서 핵심을 자소서에 적고 그거를 더 압축적으로 경력기술서에 표현하고 그리고 경력기술서에 쓴 하우 플러스 리저트 성과 한 줄을 이력서에 옮기면 이력서가 목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차의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더 디테일 그리고 그거를 또 자소서까지 넘어가니까 백그라운드까지 담겨져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경험 몇 개가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그 안에서 대화가 티키타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경력일수록 저는 이 경험 분해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우 플러스 리절트가 서두에 배치되고 그게 경력기술서, 그 다음 자소서로 풀어지는데 참여자와 구독자분들은 그 첫 줄에 뭔가 이렇게 한 줄 일목요연하게 들어가면 어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저는 어떻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획을 해왔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차라리 뚜렷한 하우 플러스 리절트 성과가 딱 한 줄이 박히는 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다. 아, 그럼요. 앞에서 사족을 달아봐야 식당 가서 배고픈데 메뉴는 안 나오고 김치만 한 그릇 갖다 주고
이 김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대관령 어디에서 직접 뭐 재배를 해가지고 이 설명을 늘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거는 메인 디시가 뭐냐는 거고 이 메인 디시는 결국 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뭐 전공, 기초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당연히 그것부터 봅니다. 그 앞에 인트로듀스를 백날 해봤자 어차피 안 읽고 넘어가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면접관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맥락상 그거 깨지기만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목차가 나왔고 말씀하신 메인 디시로 넘어가 볼게요. 메인 디시가 이제 경력 기술서고 그 다음에 신입분들은 경력 활동 내용 그 파트겠죠. 그래서 그쪽을 봤을 때 참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들의 나열이더라. 두리스트가 나열되다 보니 경쟁력이 어필되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좀 구조를 갖추면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적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경쟁력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포인트가 달라져요. 모두가 다 해봤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더 경쟁력 있게 표현하고자 지금 문서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봤어요를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 리스트를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서류에서 두 리스트만 작성이 되면 실제 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과 내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그 서류만 가지고는 누가 더 낫다라는 우열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표현하라는 의미는 요 요약된 문서, 특히 이력서는 두 리스트에 다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커리어에서 이 경험에서 이런 성과까지 내봤어요. 요거를 전달하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구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참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포기 못하는 다다익선이 하나 있는데 직무랑 연관되지 않는 활동들 또는 자격증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하고 싶대요. 왜 하고 싶대요? 내가 열심히 했어. 아. 내가 이것까지 하면은 너가 다 갖고 있어. 라고 열심히 했구나. 네,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만든 영상을 왜 다 정주행하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을 갈아서 내 수명을 갈려가면서 고민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내가 직접 편집도 하고 했던 영상들 왜 안 보냔 말이에요, 구독자들은. 그거를 왜 안 읽어줘? 라고 백날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이 영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우리 MT 가야 돼. 2박 3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그럼 보냐고. 2박 3일 동안 스트리밍 봐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내용만 담는 게 시청 지속 시간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시청 지속 시간인 거야, 이게. 직무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많은 활동들을 넣다가 보면 예컨대 이런 실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한국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그거를 사기업 지원하는데 막 일본어로 막 밀어넣어. 그리고 막 컴활 막 열심히 밀어넣어.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공기업 준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회사 생활 조금 어려우면 또 퇴사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잘 정착하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 뽑겠다고 컬처픽까지 키워드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아니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죠. 굳이 초기의 진입 단계에 그런 미스를 범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력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체인지업 참여자분들한테 많이 쓰는데 참여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뭘 빼고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요 피드백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스터디 해야 돼. 그래서 체인지업은 애초에 스터디 커뮤니티로 구성을 했던 거죠. 남의 거를 피드백 해주다 보면 내 것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거 피드백하는 거 듣다가 나도 저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검증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좋은 이력서라는 걸 딱 봤을 때 그 다음 순기능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이력서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되게 일목요연한 일관성이 있고 심플한 이제 그런 이력서인데 그런 거 보면 일단 반갑죠. 이 사람 우리 찾던 사람인데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면접 자리에서 이력서랑 이런 거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소개 들으면서 그 이력서가 심플해야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해야 될 내용도 좀 심플해져. 이것 때문에 합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호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액션들이 나열된 지원자보다 필살기 2개, 경험은 작아 보일지라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가 훨씬 더 면접이 질문하기 편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네요. 다만 경력은 좀 예외. 예를 들어 10년 차인데 경력을 2개로만 설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를 10번 옮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한 3번, 4번 정도 옮겼다고 치면 그러면 3번, 4번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 리스트 한두 줄씩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경력 기술로 넘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내용들이 쫙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나의 이 모든 경력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고 최근에 있었던 핵심적인 성과 2개 정도를 자기소개서 풀어내는 거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살아낸 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심지어 합격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력서를 다이어트하고 수정하면서 채용 박람회를 간 거죠. 붙으려고 그 이력서를 딱 들이밀었을 때 인담자가 내가 배치한 필살기에서 질문을 하더라. 이런 열매들이 체인지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한 건가요? 그럼요. 최종 합격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분이 이제 개발 직무인데 인담자분들은 개발 직무에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식 없는 분들도 어디에서 질문을 해야 될지 아는 건 거죠.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컬처핏이라고 하죠. 인성 질문들. 힘들었던 건 어떻게 했냐, 갈등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냐. 그조차도 필살기 경험으로 답변을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의 전략을 다 제대로 수행하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인지업에 참여를 하게 된 화정인이라고 합니다. 체인지업 오셔서 정말 이것까지 해봤다. 일단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를 했고 루틴 스터디라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고 현터뷰라 그래서 이제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현직자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활동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체인지업에서 알려주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그 소식을 듣고 냉큼 달려가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다 출력을 해서 제 경험들이 실제로 통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경험들도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력서랑 경험들을 가지고 딱 갔을 때 인담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인사 담당자분이 저랑 같은 직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력서를 보셔도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실까? 경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 라는 의문증이 있었는데 강조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경험들을 앞에 써놨고 그 경험들을 수치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 경험을 위주로 여쭤봐 주셨고 저도 자신감을 갖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면접을 간단하게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이전 이력서와 지금의 이력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인지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수치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놔야 된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인지업의 꽃이 이제 스터디인데 스터디라면서 막 피드백 받은 내용들도 있었나요? 아, 네. 그럼요. 혼자 봤을 때는 이력서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좀 잘 안 읽히는 부분도 있고 이 배치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더 정희님의 강점인 것 같은데 왜 안 살리시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서 남들 눈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크게 깨달아서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딥토킹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력서 작성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잘 작성해 주신 분들 10분을 추첨을 해서 이력서를 실제로 피드백해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첨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양식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력서 템플릿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작성 요령하고 큐레이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력서를 멋지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같이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체인지업 커뮤니티가 1월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26년도 이제 끝장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장 강력한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체인지업에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연구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